시니컬하게. 사전투표율 아까 3.5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죠. 또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 주 4일제,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도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한때는 주 5일제만 하더라도 나라 망한다. 경쟁력 다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우리 근로시간의 변천사를 한번 또 들어보시죠.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인 이사님도 혹시 좀 장시간 근로를 하시나요? 네, 저는 조금 오래 일하는 편입니다. 또 임원이고. 네, 근데 대신 좀 자율적으로 일해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의 개념이 생긴 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시간을 정해두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인데요. 예. 이제 고용이 발생을 해야 뭐 시간을 정해두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뭐 고용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전에는 뭐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혹은 이제 마감일에 따라서 이제 일을 당연히 했고, 그러니까 개인의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하고 좀 규격화된 일을 해야 하면서 시간 관리가 좀 도입이 된 건데요. 19세기 산업혁명 이제 뭐 한창 때 지나고 나서 이제 19세기 영국에 주 6일 근무하고 주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이 좀 일반적이던 때가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산업화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람들한테 이제 취직이나 근로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노동 착취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공장법을 입안해 달라고 이제 뭐 조선총독부 뭐 이런 데다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회적 요구가 좀 강했는데요. 네. 근데 우리 해방 때까지 결국 관련 법안이 없어가지고 이제 19세기 영국만큼이나 열악한 노동 시간이 좀 지속됐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주 6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 7일 노동을 했었고요. 평균 하루에 이제 14시간에서 16시간이라고 당연히 이제 최소 연소자의 노동도 규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동 노동도 지속이 맞아요. 됐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도 거의 어린이들이 노동하는 경우 네. 되게 많았었고 네.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면 그런 것도 나오듯이 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마찬가지고. 근데 나중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어도 초과근무, 야근 일상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53년이요? 이때 뭐 주 6일 일 8시간 이제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제정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네,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워낙 이전부터 오랫동안 일해왔는데다가 중간에 전쟁까지 있었기 때문에 또 전시경제에 한번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나 이런 게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전시경제부터 겪었기 때문에 이제 야근, 특근, 철야 이런 군대식 문화가 너무 당연했고요. 1989년 이후에야 이제 토요일 반일 근무하는 주 44시간제가 도입이 되면서 휴일은 당연히 쉬는 것이다라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6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노동청 전국 대상 이제 관리 사업장 10,000개소, 10,000개소 중에 6,567개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했으면 월급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옛날에는. 사실 이제 높게 받지 못했죠. 역시 이제 1966년 조선일보를 보면요. 서울과 부산의 직장 근로자들 60%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월 5,000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이제 5,000원이면 1966년도에 얼마 정도였냐면 수입 난로가 한 대에 5,000원 했었고요. 참깨 한 가마에 5,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조차 안 주는 임금체불도 또 심각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이나 열악한 처우로 좀 악명이 좀 높았던 것이 버스에 이제 여성 차장 있잖아요. 뭐 네. 오라이 했던. 네. 이게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월 1,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버스 차장 네. 여직원이요? 네네. 그래서 월 1,000원이면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난로 하나 살 수 없는 돈. 네, 난로의 5분의 1 정도 좀 점유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1966년 경향신문에 보면 하도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니까 여성 차장을 남성 차장으로 바꿀 방침을 세웠다, 뭐 이런 서울시가 그렇게 뭐 방침을 바꾼다, 이게 뭔 이런 소리예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제 여성 고용이 좀 익숙하지 않던 시대에 원래는 남성 차장이었는데, 그러니까 1961년에 여성 차장으로 바꿨었던 게 하도 이제 남성
남성 차장들이 승객들이랑 많이 싸우니까 아. 이제 여성으로 바꾸면 싸움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바꿨는데 아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굳이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뭐 처우 신경 쓰지 않고 남성으로 바꾸면 이제 괜찮지 않느냐. 이때는 사회 문제 중에 그 직장 내 체벌이 사회 문제가 되던 시절이어가지고요. 학교 체벌이 아니라 예, 직장 내 체벌. 직장 내 체벌. 네, 맘대로 이제 때리지도 60년대. 못할 거면 왜 예. 이제 그렇게 써야 되냐 이런 오. 얘기까지 나왔던 시절입니다.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네, 60년 전, 네, 60년대만 하더라도 직장 체벌이 있었다라는 거. 네, 또 일하는 시간은 긴데 임금은 적고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987년에 사실 이제 민주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조금 다른 전국적인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 명칭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노동제도는 민주화보다는 이 노동자 대투쟁 때문에 바뀐 면이 좀 커요. 노동운동.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는 결국 이제 대통령 직선제에 관련된 것이고 이때 군사정부 저임금 장시간 근로정책에 불만이 폭발했던 직장인들이 전국적으로 좀 파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로 1988년 노동부 주도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되어서요. 1989년에 주 44시간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사실 이전에는요.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이거는 주간 노동시간 제한은 좀 없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월에 얼마나 시킬 것인지 뭐 이런 정도였고요. 최초로 이제 89년에 주간 노동 시간이 좀 제한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 주 5일제 이야기 나오는 거, 토요일 날도 쉬자 이야기 나온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게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주 5일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언제까지 이제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생산성이 좀 낮은 네. 경제 구조를 가져갈 수 없다.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좀 확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2003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요. 2004년부터 이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 5일제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네. 시행되고 사실 오래되질 않았네요. 이제 네. 막 20년 맞습니다. 넘었던 거고요. 네. 그 당시의 뉴스를 기억을 해보면 큰일 난다는 얘기 많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느냐. 회사 망한다. 나라도 망한다. 수출 경쟁력 떨어진다. 정말 심했거든요. 네. 뉴스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재계 입장을 좀 많이 써준 면이 있었고요. 사실 찬성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전국의 이제 여론조사. 그래도 뭔가 사업주보다는 노동자가 더 많으니까요. 예. 수로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그때 당시 한길 리서치 조사로요. 네. 주 5일 근무제 도입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 중에 78%가 이제 찬성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55%, 그리고 주 5일 수업제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영계는 반대를 했죠.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의 93% 정도가 반대를 좀 극심하게 했습니다.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75%가 결국 주 5일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월급을 그만큼 깎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한 84%가 그렇게 이제 주 5일밖에 일을 안 하면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단어가 복지 망국론이에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복지 때문에 망한다, 이제 도태된다 이런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았고요. 또 이제 그 학계나 정부 입장에서 보아도 저임금에 기반한 경쟁력으로만 나라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결국에는 좀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재계도 그래서 무조건 반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건부 수용으로 월차 유급 휴가를 폐지를 하고요. 법정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을 이제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의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한 진짜 2000년 완전 초반 혹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네, 왜 그 유튜브에서 보면 K 직장인들 90년대 출퇴근 모습 보면 맞아요. 지옥철은 물론이고
정말 그 태풍 오고 장마에 막 물이 허리까지 차는데도 웃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영상 보면은 서류 가방 이렇게 머리에 이고. 대단합니다.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그러다가 처음으로 토요일에 이제 직장을 안 나가게 된 겁니다. 네. 2004년, 2005년부터 그렇죠. 순차적으로 네. 대기업부터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정말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문구로요. 여가 산업에서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라는 이제 문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의외로 이제 고소득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공부문 근로자부터 그리고 또 신입사원과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네. 그러면 경제의 효과가 컸어요. 가족 단위 주말 여행은 물론이고 스포츠나 취미 활동 증가 좀 커가지고 항공 운송 산업 유행을 했고요. 이제 호텔 유통업, 관광, 레저 산업 등이 이때부터 꾸준하게 꽤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직장인한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준다고 쉬지를 않아요. 자기 개발 열풍이 불어서요. 교육계도 또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세 기업까지 주 5일제가 도입된 게 근데 2011년이에요. 그래서 그 5, 6년간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또 많이 심화된 면이 절차상의 어떤 부작용으로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게 또 기업마다 주 5일제를 먼저 도입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퐁당퐁당 네. 격주로 토요일에 쉬었던 회사들도 있고 근데 영세 기업까지 전반적으로 도입이 된 건 2011년. 네네 그렇습니다. 서원준 님이 예전에 놀토 때 선배들이 특근하는 날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신다고. 이게 단순히 하루 더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되게 컸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경제 구조도 꽤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뭐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오피스 상권의 식당이나 네. 간이주점, 병원, 약국, 학원 같은 그 영업을 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사실 많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그 문화활동이나 여가에 사용하는 지출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소비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아무래도 시간이 해가지고. 생기니까요. 네, 특히 이제 직업 만족도도 같이 증가를 했고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도 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됐는데 이게 여가에 참여하는 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가 활동, 여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컸고요. 2011년 한 해만 국내 관광 지출이 4조 8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 관광은 한 해 6.7일 늘어났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렌터카는 물론 자동차 판매도 이 영향을 받아서 좀 증가를 했어요. 이제 뭐 자동차는 그 업종이 전방 후방 산업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편의점 같은 곳의 야간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 5일째 되면서 내수가 조금 더 탄탄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도 예전에는 토요일 4교시까지 네. 오전반만 하고 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달라진 거죠? 2005년 3월 25일이 전국 초중고교 첫 놀토입니다. 저 겪어봤는데. 2005년 3월 25일. 네, 너무 딱 좋았어요. 20년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 5일 수업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그 한 여론조사 했을 때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놀토, 격주 토요일 휴교 도입을 했고요. 그 전국 초중고교 첫 놀토 했던 3월 25일, 2005년 3월 25일에 그 서울 롯데월드에 2배 정도 관광객이 몰렸다고 해요. 국립민속박물관에는 2.5배, 용인 에버랜드는 5만 명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2005년 첫 놀토에. 예. 근데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기는 했어요. 네. 이때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 관광 여가 산업이 크게 발전한 상황은 아니어서 국립공원 보존하고 해수욕장을 뭐 개발하는 수준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 네. 이때 지적이 되게 많이 나왔죠. 전문가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해외 여행만 팽창하고 말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좀 아픈 이야기예요. 빠져나가기도 좀 했고요. 네네. 2005년부터 학교에 놀토가 시작됐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 요즘 학생들은요. 놀토라는 뜻을 놀라운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토요일은 그냥 당연히 쉬는 날이니까. 얼마 전에 저희 막둥이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놀토가 막 도입이 되면서 혜택을 보는 곳들은 이제 예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의외인 네. 곳도 있었다고요. 맞아요. 사교육계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가가 좀 싫어했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오는 거 없어지면 어떡하냐, 다 놀러 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뭐 복지 망국론에 이어 아이들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케팅을 굉장히 영리하게 했습니다. 주말반으로 아예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공부를 하게 좀 상품을 만드니까 학원에서. 예, 사교육이 굉장히 팽창을 했고요. 인터넷 교육업체도 좀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몰입도가 현장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주 6일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장시간 듣는 온라인 강의를 팔기가 어려웠는데 주말에 좀 몰입해가지고 장시간 온라인 강의를 듣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사업 확장을 서두르면서 온라인 트래픽을 굉장히 좀 대비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주말반이 많이 팔렸습니다.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토요일 날 애들 다 그냥 놀고만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네.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아마 했을 테고요. 이제는 주 4일, 주 4.5일을 도입하는 곳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포스코와 SKT, 중견기업에서는 휴넷 등이 주 32시간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주 32시간. 네. 잘 정착을 했고요. 무척 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퇴사율이 되게 낮아졌는데 저도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퇴사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인수인계가 잘 된다고 해도 원래 일하던 사람이 일하는 것만큼 이제 그 안정적으로 가기가 좀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퇴사율 낮아져서 되게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주 그렇습니다. 32시간제 다니는 직장인이 다시 주 45시간 일하는 회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하겠지만서도. 그럼 네.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인데 그쵸. 대선 후보들도 근로시간 관련해서 공약들을 좀 내놨는데 차이는 극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부터 이야기를 하면 주 4.5일제를 당연히 이제 도입을 하고 여기서 주 4일제로 이동을 해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순수하게 근로시간을 줄이자라는 네. 개념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현행 40시간에서 지금 최대 52시간 근무 제도잖아요. 네. 주 최대 52시간. 여기서 단축을 하고 또 포괄 임금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 4.5일제로 진행해 가되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은 유지하고 주 52시간에서 주당 제한은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더 유연한 근무 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9시간씩 일하고 네. 금요일에 한 4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렇습니다. 4.5일제. 네. 그러니까 똑같은 4.5일제이지만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방식은 달라요. 맞아요. 내용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당 제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좀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로 바로 이제 가되 근로기준법 아직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사각지대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공약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네. 산업 경쟁력은 잃지 않으면서 성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노동의 유연성도 어떻게 하면 더 갖출 수 있을지 뭐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좀 같이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PT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